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지금 부동산을 잡게 되면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벌써부터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때는 더 없는 효자가 되지만 대폭락 초입에 들어선 지금 매매와 청약을 하게 되면 50% 자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당선인과 국토부 내정자 서울시장이 하나같이 집값 안정 바탕 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믿다가 배신당한다.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과신하다가 지금 계속 거품이 커지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게 바로 이 개구리 모양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지금 부동산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위험한 선택 세 가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안전합니까? 어떤 게 위험하냐? 먼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지금은 어디가 됐든. 왜? 이미 적게는 2년, 많게는 8년을 뛴 집을 왜 매입합니까? 상투장에서. 자, 아파트 매입,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다, 급매를 매입한다, 막 전화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즘. 왜? 급매라고 판단되니까. 얼마 전 신고가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자, 2억짜리가 8억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6, 7억 한다고 해서 그게 급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신고가 대비 10에서 20% 하락했다고 전화가 오는데 반토막까지도 나중에 걱정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죠. 호재로 매입하는 분들도 한심해져요. 자, 강남 용산집 호재 많다고 그냥 묻지마 매입 탁. 여기 좋은 곳이니까 언젠가는 뛴다, 대박 난다, GTX니까 많이 뛴다,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이거 분명히 윤 당선인이 아마 하게 되면 여기 많이 올라갈 것이다. 말은 좋죠. 이미 얘들도 고점이에요. 그리고 하락장에 접어들게 되면 추진도 늦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자, 묻지마 분양. 분양이 다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분양은 그래도 매입보다는 안전하죠. 왜? 대부분 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낮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분양가로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기본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한 2억 정도 싼 것 같긴 한데, 새 거에 비해서 2억 정도 싼 것 같긴 한데 뭐 전매 제한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왕이면 가점이 높다면 좀 기다리세요. 자, 서울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이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범한 곳이거나 고분양가 분양하는 곳들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특히 이거 미분양, 미계약, 무순위, 줍줍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곳들 분양은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서 미분양이 나고 미계약이 나고, 이 시점에서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상투장에 조건이 좋은 것이 등장하겠어요. 그걸 낼름 받아먹다가는 배신당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가 아닌 것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뭐라도 하나 찾고 싶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부동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사고 싶어지니까. 여기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호재. 여기에 해당되는 비아파트 매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막연한 재개발에 빌라가 제일 많아. 다세대나 빌라. 또는 역세권 근처에 오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 매입하는데 절대로 좋지 않아요. 자, 토지. 특히 제일 망하는 게 이거예요. 토지, 상가, 지역주택조합, 지식산업센터 이딴 것들은요 묶여버려요. 그냥 돈이 묶여버린다는 것은 안 팔린다는 건데 나중에 난리 나겠죠. 안 팔리면은 기회비용 싹 날라가요. 여러분들 하락장의 1억은 상승장의 5억 가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자, 집값이 떨어졌을 때 1억은 5억 가치. 근데 지금 그 1억을 가볍게 보고 어디에 투자하게 되면 묶여버린다고요. 5억 벌 기회를 날려버리죠. 새 정부 수장 집값 안정이후 규제 완화. 자, 새 정부 대책 볼까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포커스를 둔다. 집값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 바로 직접 본인이 원희룡 내정자한테 한 말이에요. 먼저 공급 확대와 물량 순환한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로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경제부총리, 국토부, 서울시, 자, 이 세 사람이 연계해 가지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이거를 시스템으로 논해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좋은 상황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당선자 내정자. 자, 분양 공급 중심 청년 실용 공급 이것은 항상 강조해 왔죠. 이제 분양 공급을 우선 하겠다. 그리고 매물 나오게끔 하겠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 완화는 그냥 100%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공시가격 양도세 우선 개선 이거 잘하는 겁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은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들쑤시는 꼴이 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및 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있죠. 이런 것들은 신중한 입장, 신중하다고 여러 번 표현했고 집값 안정이 우선이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들고 있습니다. 서울주택 공급보다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서울은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공급이 강화되는데 어떻게 공급보다 주택 집값이 안정이다. 좀 어떻게 풀어갈지가 참 난감해요. 결국은 속도를 늦추더라도 여기 주택 공급보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집값을 들쑤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나 진행한다는 건데 집값 하락했을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아무리 엄청난 호재가 있더라도 폭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호재가 있다고 해서 잡게 되면 그 호재만큼 떨어지게 돼요. 자, 이제 서울 녹지 생태 도심 프로젝트 곧 발표한다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집값 안정 위해서 정교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 세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중립이라고 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는 앞으로 현재는 여당이지만 앞으로 야당이 될 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집값 분양 배신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 박히도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분양도 배신당해요. 당연히 아파트 꼭지에 잡은 사람들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항상 얘들이 효자가 아닌 거예요. 불효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빠진다.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기존에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 무순이도 청약이 무더기 미달이라고 아예 나와 있죠. 지금 서울이요. 6군데 최근에 분양했는데 올해 와가지고 5군데가 미분양 미계약이에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것도 뭐 50세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본 세대수가 다 되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2022년 현재 8억짜리가 있다. 다 8억짜리로 한번 해봤어요. 다 8억짜리가 있어 시세가. 그럼 얘 2년 빠지면 뭐 6억 빠지는 건 기본 코스 아닙니까? 만약에 4년 빠지면 얘는 무조건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길면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서울 3기 신도시 보세요. 얘는 이제 분양받는 거잖아요. 3기 신도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분양가 8억이야. 만약에 2억 정도 빠져버리면 기존 아파트가 얘는 본전 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가능성이 커요. 피가 많이 붙어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야. 그런데 안타깝지만 반토막이 나면 얘도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입지가 좋은 곳은 마이너스 아니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만 안 좋은 곳들은 서울이나 3기 신도시도 마이너스 2, 3억까지 빠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1억 본전치기는 못해요. 얘들이 빠져버려가지고 반토막 나서. 이번에 보통 분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성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냥 웬만한 곳들의 분양 다 이거 포함돼요. 지방도 마찬가지. 자, 8억짜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1억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기존 집값이 2억 떨어지면 얘도 마이너스로 빠진다고요. 원래는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얘가 반토막 나면요. 자, 얘도 뭐 마이너스 4억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2억까지 빠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고분양가 얘들인데 고분양가는 아파트 폭락, 기존 아파트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고분양가 얘가 새 거니까 뭐 그렇게 빠지겠어. 그런데 피가 3억 붙었던 게 마이너스 3억까지 떨어진 사례도 많듯이 여기 보세요. 자, 8억짜리 고분양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집값이 한 2년 빠지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억. 자, 만약 얘가 반토막 나면 얘도 반토막 납니다. 여기 마이너스 3억이라고 써놨는데 마이너스 4억까지 돼요. 그래서 30%, 40% 떨이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서울 6개 분양 중 5개가 미분양. 올해 와서 분양한 것들 중에서 심각하지 않나요? 뉴스 한번 쳐보세요. 전국 미분양 현황도 보여드릴게요. 지방수도권 미분양이요. 서울 분양시장도 곳곳 찬바람. 자, 전국 미분양 아파트, 서울 미분양.
22년 6개 중에 5개가 지금 미분양인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칸타빌 수유팰리스, 하나포레나 미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신영 GL 에스테이트. 뭐 얘들이 이제 분양가도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분양이 나고 미계약이 나느냐? 흐름이 안 좋으니까. 수도권 미분양 볼까요? 2318호 엄청난 분량이죠. 자, 이게 계속 지금 급증 추세인데 주로 인천 쪽이 심각해요. 특히 송도. 왜 송도가 이렇게 쫄딱 망했냐면 아예 배짱으로 고분양가 때려버린 거야. 어떻게 30평대가 9억이 가요. 자, 송도 자이 더스타, 그 다음에 송도 센트럴 파크리버, 송도 럭스 오션 에스키뷰 다 미분양 났습니다. 양주 모아엘 가니케, 그 다음에 평택 화양 휴먼빌 버스트, 이것뿐만 아니라 쭉 있어요. 엄청 많아요. 왜? 여기 2318호로 나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방이 미분양은 22,936호로 뭐 수도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수도권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지방이 10배가 많아요. 미분양은. 그래서 지방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산 삼성그린코아, 수성, 센트레빌, 어반, 달서, 프로지오, 뭐 시그니처, 울산 뉴시티 에일린, 창원, 우동, 동원리알트크. 자, 이런 것들 외에도 22,000개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꾸 누적이 되겠죠. 전국 미분양은 대략 약 한 25,000호. 이것 플러스 이것이 되겠죠. 수도권에 2,318호, 지방에 22,936. 영남 지역이 제일 심각해요. 특히 경상도 쪽 조심하세요. 15,500. 그러니까 지금 대구 폭락하고 있고 부산은 아직 하락은 안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해요. 자, 충청 호남도 4,500호, 강원 제주도 2,400. 미분양이 지방에 쏠려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을 잘못 잡았다가는 얘들이 배신을 때리게 돼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배신당할 짓을 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자, 이제 전국 집값 서열, AD급 미래 집값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금매를 잡던 분양을 받던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물론 지방 사는 사람들이 억지로 뭐 서울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은 이래요. 자, A는 서울입니다. 서울 빨간색 제일 안전하고, B는 수도권인데 좀 이렇게 제1순환고속국도 또는 강남에 가까운 곳 중심이에요. 경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외곽 지역들, 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여주, 여기 뭐 포천, 가평, 연천, 김포, 인천 전체, 고양, 뭐 파주, 여기 어떻나요? 여기 좋지 않나요? 뭐 GTX 들어오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봤자 여기 B를 C가 이길 수가 없어요. 멀잖아요. 먼데. 그리고 실제로 먼 곳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가격도 많이 못 가고.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 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서울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인근이고, 수도권 외곽은 안 좋다. C예요, C. 더 안 좋은 곳은 어딘 줄 아세요? D입니다. 이 수도권을 제외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 D예요, D. 인구 때문에 그래, 인구. 자, A급 서울 전체. 서울도 강남 3구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강변 라인, 도심권, 서울 외곽 순으로 좋아요. 이 인구는 950만인데 수도권의 18분의 1. 여기 지도, 경기도의 18분의 1. 꼭 계란 프라이 같죠? 자, 신자라면 노른자가 여기 서울. 그거보다 서울이 더 작아요. 노른자보다. 18분의 1인데 이 인구는 많아. 그래서 서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희소성이 있어요. 전국 단위로 150분의 1의 인구 5분의 1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하겠어요. 빈집도 많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3%. 세계 10대 도시로 장기적으로 전망도 밝아요. B급은 경기도 중심입니다. 이제 중심지역 B, 여기 원. 주요 신도시는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남, 안양, 수원, 구리, 남양주 뭐 일부 이 정도가 해당되고, 자, 이제 인구는 600만, 수도권의 약 18분의 5, 전국 단위로 150분의 5. 그런데 인구가 600만이니까 상당히 좋죠. 여기도 빈집 예상은 10년 후에 약 10%. 공급 폭탄, 신도시 경쟁에서 별로 안 좋아요. 다 지금 B 안에 3기 신도시가 많아요, 또. 그런데 서울보다는 두 번째 좋은 게 경기 중심인데, 여기 왜 빨간색을 해놨냐면 C급, D급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하락장에 했으면 좋겠어요. 선별 잘했으면 좋겠고. C급 경기도 외곽하고 인천 전체입니다. 인천, 군, 인천 전체하고 여기 송도는 그나마 조금 나중에 가장 좋은 입지니까 반등할 수는 있겠죠. 군포, 시흥, 안성, 김포, 그다음에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오산, 남양주 대부분 해당되죠. 그거 위에 여기서 내가 말을 안 했던 거 다 해당돼요. 인구는 약 1천만, 수도권의 18분의 12. 수도권에서도 이 C1이 AB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18분의 12니까 거의 3분의 2죠. 전국으로 따지면 150분의 12. 이 전국에서 150분의 10이니까 전국으로 보면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신도시가 많아서 C도 별 볼 일 없어요. 빈집은 거의 20%. 10년 후에 공급폭탄 외곽에 집중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C 조심하세요. 자, D급 광역시 지방. 여기는 누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 왜? 지금 경기도에 거의 10배 이상 큰 이 땅이 인구는 반절도 안 돼요. D급은 광역시하고 지방 전체인데 이것도 순서대로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기타 순으로 전망이 있어요. 2,500만 명 정도 돼요 인구가. 전국 무려 땅이 150분의 132에 해당돼요. 엄청난 물량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절이 살아 인구가 이렇게 넓은 땅에. 그러니 나중에 너무 변수가 많아요. 부산이라고 좋고 뭐 대구라고 좋고 대전이라고 좋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 충청도는 중간 정도니까 이쪽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쪽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 10년 후에 빈집은 30%로 훨씬 더 늘어나고 인구 급감에다가 공급폭탄, 산업체 이전 이러한 충격이 뒤사르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자꾸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주가도 자꾸 빌빌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거의 근본이 바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요. 미국 금리 인상 2.5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틀림없이 금융위기 터진 나라가 막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그 디폴트 사실화된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봉쇄, 경기 침체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무리수. 중국은 특히 여러 나라로 분할될 수도 있어요. 공산당 체제로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응원하다가 조금 타격도 많이 받았죠. 특히 경제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주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도시는 거의 $10,000가 넘잖아요. 한 $20,000 가까이 되잖아요. 자, 유가, 곡물, 원자재 폭등.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물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면 기업체들이 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거품 때문에 주식,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뻥 하고 터진다는 얘기고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심각하다. 지금 부자의 길 망치는 행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금하는 일이에요. 집 하나야 갖고 가는 거 괜찮아요. 다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좋지 않은 것들 끌고 가는 분들은 나중에 안 팔리니까 좀 던졌다가 타이밍 때 잡는 방향, 그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부자를 망치는 길, 거꾸로 말하면 이거 반대로 하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현금이 다 사라져버렸어. 고갈됐어.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 부자가 될 수 없죠. 돈이 묶여버렸어. 주로 땅, 특히 경매하시지 마세요. 경매. 왜 경매하면서 자꾸 땅 사고 경매의 90%는 안 좋은 것들 하는 거예요. 여기 찔끔 땅, 저기 찔끔 상가, 여기에 오피스텔 이런 걸 왜 합니까? 싸다고? 묶여버리잖아요. 자, 무계획, 계획 없는 사업 하지 마세요. 돈 묶이니까. 무리한 투자하지 마세요. 무관심. 특히 이건 무관심이란 말은 하락장에 부동산에 무관심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무관심 괜찮아요. 차라리. 꼭지에서는 무관심해야 뭐 안 사잖아. 하락장에는 관심 가져야 돼요. 상추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게 상추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유튜브들이 막 서로 막 물건 팔아먹으려고 자꾸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습관성 투자. 그냥 자꾸 뭐 홈쇼핑 하듯이 막 사는 거야. 화폐를 무시해. 돈 가치가 떨어지네. 뭐 물가 올라가는데 집인들은 안 올라가겠느냐. 원자재도 뛰는데. 그러면 집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30년 동안 4번 동안 폭락한 이유는 뭡니까? 집은 우상향하되 하락장에는 폭락한다. 올해 서울 90%가 미분양 미계약입니다. 가계대출도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6군데 나왔네요. 올해 분양했던 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도 있고 무순위 뭐 계약.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무순위에서도
미달되는 경우가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차라리 전세 살겠다. 당첨자 90%가 서울 아파트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자, IMF, LTV, DSR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쪼이고 있는데 현재는 3.93%지만 이미 4, 5%도 나왔어요. 대출이. 은행 대출. 그리고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1862조, GDP의 106%를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주로 공공택지가 142만이니까 이걸로 이제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분양하고 나머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서울에 주로 해당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집값. 그리고 혹시 재건축 재개발이든 뭐든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소지가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집값이 안 뛰게끔 하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자, 영끌로 아파트 샀지만 35%는 하락이다. 이거 보세요.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사람이 탤런트잖아요. 김병국 씨 사가지고 35% 할인 분양을 한 거야. 나중에 집값 폭락하게 되면요, 회사 보유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프리미엄 받아먹으려고 끌고 갔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이 12대 1의 경쟁률이 얘가 35% 떨이 분양을 해버린 거야. 그럼 미리 분양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집값이 마이너스 3% 급하라. 그래서 팔아버렸대요. 왜? 못 버티니까. 이것도 팔면 안 돼. 7억 하던 집이 4억에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분양이. 자, 잘못했다가는 배신당해서 지옥문으로 들어선다. 부동산은 입지 타이밍, 개인 여건 세 가지가 모두 최고의 상황이 될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며 만약 그 중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